2장 거래의 심리학. 02. 거래를 오래 하면 거래 습관이란 게 생기기 쉽다. 어떤 습관은 좋지만 어떤 습관은 나쁘다. 나쁜 거래 습관은 개미 같은 것이다. 벽 속의 구멍에서 개미가 슬금슬금 기어나기 시작하면 결국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안다면 당신은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습관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거래의 심리학. 나한테 말하지 않는 게 있죠. 제이크는 자신의 구두코를 내려보다가 한쪽 구두를 바지 뒤쪽에 문질러 닦았다. 하지만 구두는 전혀 닦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만약 서 있었더라면 그는 안절부절 못하고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였을 게 분명하다. 긴 침묵이 이어진 뒤 그가 인정했다. 젊었을 때 해보지 못한 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충분한 돈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중년의 위기 같은 건가요? 나는 30살 때 그랬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더군요. 뭔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하는 데는 거의 10년의 세월이 걸렸죠. 어쨌든 이제는 주식 얘기로 돌아가죠. 당신은 지난번 이메일에서 어떤 전기통신주에 관한 얘기했었죠. 그는 얘기를 하기가 난처하거나 창피하다는 듯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아래를 내려봤다. 나는 한때 컴퓨터 기술자로 일했어요. 그래서 전기통신 분야에 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죠. 제이크는 가능한 한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확실한 정보가 부족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소문이 무성했다. 지구를 4바퀴나 돌 만한 강섬유를 깔 거라더군요. 누군가 모임 때 말했다. 내부자들이 미친 듯이 사대고 있다는 얘기는 나도 들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지난달에 넷이 샀어요. 이번 분기에만 모두 6이죠. 지난주에 운전하고 가다가 본사 건물을 지나는데 새벽 3시인데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혹시 어딘가에 인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내 친구가 아는 사람이 거기서 일했던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베이비벨 가로 열고 1984년 미국 AT&T사가 기업 분할되면서 탄생한 7개 전화회사를 가리키는 말. 옹기니 가로 닫고 베이비벨 가운데 2곳이 그 회사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더군요. 그러면 이 주식은 정말 대박이에요. 제이크는 머리를 흔들고 눈을 희번덕거렸다. 그래서 600주나 샀죠.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그가 매수하고 나서 2주 뒤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죠. 주가는 30% 상승하여 한 주당 2달러를 벌어들였다. 모든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해 얘기했다. 이 회사의 주가가 밑도 끝도 없이 치솟을 거라고 라는 얘기들이었다. 그런 다음 주가가 상승을 멈췄다. 그리고 나서 어떤 날은 10센트가 떨어지고 어떤 날은 5센트가 떨어졌다. 2주 뒤에는 매수가로 떨어져 있었다. 다시 괜찮아질 줄 알았죠. 전고가에 도달한 뒤 팔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 고가에 도달한 뒤 팔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채팅방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갔다. 회사가 매입에 나설 예정이라던데요.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야 싼 가격에 사들일 수 있으니까. 회사를 비공개 법인으로 만들 생각이래요. 경영진이 멍청이들은 아니죠. 그들도 뭔가 기회인지는 아는 거예요. 어쨌든 더 사야 해요. 주가는 날마다 조금씩 떨어졌다. 폭락은 없었다. 하지만 소폭의 하락이 고문처럼 계속됐다. 채팅방은 새로운 소문이 들끓었다. 회사가 파산을 선언했대요. 모두들 그 소문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것은 주식 거래자들에게 해당되는 머피의 법칙의 한 예일까? 상황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 50센트에 산 주식이 10센트로 폭락하더니 죽은 짐승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이다. 떨어질 때 왜 팔지 않았나요? 내가 물었다. 그의 억지 웃음 위로 보조개가 나타났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뭐 그게 첫 번째도 아닌걸요. 그는 그전에도 어떤 항공사의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결국 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큰돈을 날리고 말았다. 두 번째라 해도 어쨌든 팔지 그러셨어요. 좋은 질문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그런 실수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거래의 심리학.
먼저 한 가지 실험을 통해 제이크의 문제에 접근해보기로 하자. 1번 문 뒤에 $500가 있고 2번 문 뒤에 $1000가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고 하자. 당신은 어느 문을 택하겠는가? 다음으로 또 다른 두 개의 문이 있다고 하자. 1번 문을 열면 $500의 빚을 진다. 2번 문을 열면 $1000의 빚지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어느 문을 택하겠는가? 첫 번째 질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500가 있는 문을 택한다. 하지만 손실이 문제가 됐을 때는 2번 문을 택해서 스스로 보다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투자의 세계에서 이는 이익을 줄이고 손실을 확대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한 투자 방식의 반대로 행동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이크가 물었다. 손실 제한 주문을 활용하라. 간단해 보이지 않은가?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할 때 손실 제한 주문이 없으면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한다. 팔 것이냐 말 것이냐. 이때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모습을 드러낸다. 손실의 고통은 이익의 기쁨보다 2배 반이나 강력하다고 한다. 행태 재무학 전문가 제럴드 버트리모비츠의 말이다. 한마디로 거래자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두면 매번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손실 제한 주문 없이 거래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둔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볼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손실 제한 주문을 알아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발생한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매 거래에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두기 바란다. 가격이 상승하는 데 따라 손실 제한 주문 가격도 올려라. 나의 경우를 보자면 늘 손실 제한 주문을 활용하는데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손실 제한 주문 가격을 따라서 올린다.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평균 손실이 감소했다. 추세가 바뀌면서 큰 액수의 이익이 손실로 바뀌는 일이 나한테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손실 제한 주문이 이익을 꽉 붙들어주는 것이다. 손실 제한 주문에 걸릴 것 같으면 미리 주식을 처분하라.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마음속 어딘가에 손실 제한 주문에 걸릴 것 같아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면 기다리고 있지 말라. 즉시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팔아버리는 것이 돈을 아끼는 방법이다. 바람과 소망은 주가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 나도 그 마음은 잘 안다. 나도 한때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말대로 하기 바란다. 역지정가 주문, 스톱오더. 주가 하락 시 현재가 아래의 어떤 가격을 지정하여 이에 도달하면 매도 체결이 되게 하거나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 현재가보다 높은 어떤 가격에 도달하면 매수 체결이 되도록 하는 주문. 특히 전자의 경우 손실 제한 주문이라 한다. 평균. 숫자들의 합을 숫자들의 개수로 나눈 값. 거래의 기본. 거래를 오래 하면 거래 습관이란 게 생기기 쉽다. 어떤 습관은 좋지만 어떤 습관은 나쁘다. 나쁜 거래 습관은 개미 같은 것이다. 벽 속의 구멍에서 개미가 슬금슬금 기어나오기 시작하면 결국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안다면 당신은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습관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디 한번 기본을 배워보자. 이 세상에 완벽한 거래 기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차트 패턴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당신이 80%의 성취율을 기대하고 있는데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기법의 성취율이 50%밖에 되지 못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기대가 현실에 들어맞지 않으므로 당신은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 사실 많은 거래자들은 수익 손실 비율이 40%에서 60% 사이에서 머문다. 제이크가 내 옆구리를 찔렀다. 당신은 수익 손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49%예요. 하지만 그건 전 기간에 걸친 거고 최근에는 더 높아졌죠. 당신은요? 몰라요. 하지만 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198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가 웃었다. 그의 뺨에 예외 없이 보조개가 생겼다. 여기서 몇 가지 조언을 해보자. 기대를 현실에 맞춰라. 어떤 여자가 이메일로 나에게 현재 성공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증권거래 쪽으로 방향을 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꽤 돈을 벌었고 그래서 이제는 전적으로 주식에 매달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주식시장에서 한 주에 $2000를 그래서 한 해에 $10만 의 수익을 낼 수 있기를 바랬다. 몇몇 주식책의 제목들이 곧
곧대로 믿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당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첫 해에 수익이 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일이다. 성취율이 높은 거래 기법을 선택하라.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성취율이 높은 거래 기법과 그 거래 기법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다. 거래 기법이 그저 지시대로 사고 파는 기계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시장의 신호를 판단하여 거래해야 하는 주관적인 방법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성취율이 높은 거래 기법을 선택하여 그대로 따르면 당신은 돈을 벌 것이다. 거래 기법에 따라 매매하라. 어떤 거래자가 자신의 거래 기법을 사람들에게 판매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거래 기법으로 1년 동안 수익을 낸 다음 사람들이 여전히 그의 거래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해봤다. 그런데 그때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구매자 가운데 단 5%에 불과했다고 한다. 다음에 큰 돈을 주고 거래 기법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이 점에 대해 생각해보라. 비용을 낮춰라. 거래 손실이 수수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손실은 수수료처럼 사업 비용일 뿐이다. 모직 스웨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여름을 맞은 소매상인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는 손실을 보더라도 재고를 처분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다음번에 이익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는 이번의 손실을 시장을 연구하는 기회로 삼아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연구하고 실수에서 배워라. 주당 14.60달러를 주고 JLG 인더스트리 주식을 1000주 산 적이 있어요. 제이크가 말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예상보다 나은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5%나 올라 16.54달러의 최고가를 기록했죠. 따져보면 서류상이지만 나는 거의 2000달러를 번 셈이었어요. 그래서 팔았나요? 네, 하지만 먼저 조사를 해봤죠. 그때 JLG 주식은 이 책의 8장 그림-8.5 가로 닫고 에서 논할 역데드캔 바운스 가정에 있었다. 그랬더니 주식이 46% 정도가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난 다음 날 더 높은 고가를 기록하더군요. 그리고 그게 그 뒤 한 달 동안 최고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련 없이 팔았죠. 그런데 JLG 인더스트리 주식은 이틀 뒤에 더 높은 종가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내가 번 것의 3배까지 올랐어요. 정말 머피의 법칙 아니겠어요? 그는 손바닥을 하늘로 향한 채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은 확률에 따라 거래한 거예요. 내가 말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언제나 현명한 거죠. 게다가 돈도 벌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고치는 법. 눈을 감고 주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이 글을 쓰는 동안 냉장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여름의 열기를 쫓고 시원한 바람을 선사해주는 선풍기 소리도 들린다. 한쪽 구석에서는 괴종시계가 똑딱거리고 있다. 시계는 15분마다 종을 울린다. 창밖의 감목숲에는 홍간조가 높은 목소리로 노래하며 짝에게 자신이 아직 살아있으며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밖에서 돌고 있는 풍차는 베어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날개가 돌면서 개종식의 소리에 못지않은 소음을 내고 있다.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라. 단순히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어떤 소리를 듣다가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어떤 소리에 집중하면 다른 소리는 줄어들고 그 소리만 커지게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지금 하려는 거래로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 대신 거래에서 수익이 나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주가가 2배가 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쁠지 생각해보라. 당신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에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 큰 수익을 낸다면 얼마나 기쁠지,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해보라. 참을성을 가져라. 긍정적인 사고는 신념을 강화시켜주고 시장 인식에 영향을 미칠 장애물을 제거해준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거래에 나서는 일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제때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하룻밤새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주가 소요된다. 3주는 당신의 무의식이 변화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에 잘 대처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머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루에 몇 차례씩 되뇌시라고 말했다. 3주 뒤 어머니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 후로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당신도 앞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거래를 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사고한다면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날마다 연습하라. 안심 영역. 돈을 잃을까봐 주문을 내기가 두려운가? 주가 상승 추세가 끝났을까봐 불안한가?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안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경고 신호다. 누구나 안심 영역 내에 머물고자 하고 일일이 매매를 결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수익이 생기기를 바란다. 성공한 거래자들은 안심 영역을 넓혀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다. 마음을 편히 갖는 법을 배우라. 수천 달러 버는 일을 수백 달러 버는 일만큼 쉽게 생각하고 수백만 달러 버는 일을 수천 달러 버는 일만큼 편안하게 생각하라. 운전을 처음 했을 때를 생각해보라. 운전대를 꼭 붙잡고 안 그러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15초마다 백미러를 봤던 게 기억나는가? 하지만 이제 당신은 라디오를 듣고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고 차가 차선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운전이 손에 익은 것이다. 거래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 이익을 무시해라. 내 경험으로 보건대 이익이 1000달러 단위가 되면 벌어놓은 이익을 까먹을까봐 노심초사하게 된다. 안심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익이 커지게 놔두지 못하고 고민하다 주식을 죄다 팔아버리고 만다. 나의 경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해주겠다. 실례로 들자면 나는 주간 차트를 보고 램 리서치의 주식을 순환하는 어떤 주기의 바닥에서 샀다. 이 주기 패턴은 한 번 마무리되는데 수개월이 걸리곤 했다. 나는 주가 천정을 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무시하고 중요한 추세 변화를 관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긴 기간, 가로 열고 주 단위로 가로 닫고 기간을 보고 매매하는 것이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주가의 움직임에 신경 써라. 한 가지 더 조언하자면 이익이 얼마나 큰가에 신경 쓰지 말고 주가의 움직임에만 신경을 쓰라는 것이다. 2,000달러나 벌어들였다는 걸 모르면 갑자기 주식을 팔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벌어놓은 이익을 잃지 않는데 신경 쓰지 않고 주가의 움직임에만 집중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안심 영역 밖에서 안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큰 돈을 버는데 익숙해져라. 그렇지 않으면 거래를 태만히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거래자는 수익이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거래를 방기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그렇게나 많은 돈을 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는 걸 봐왔던 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지 않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큰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고 느끼게 된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수입에 맞게 만들어 놓은 안심 영역이 존재하며 그 영역 바깥으로 나가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 거래 계획을 따를 경우 수익이 늘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획대로 하지 못하거나 거래 때마다 불안해하거나 수익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다음으로 주식 거래에서 원하는 상황들을 상상해 보라. 수익을 걱정하지 않고 거래하는 자신의 모습과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수입으로 풍요롭게 생활하는 모습. 능숙하게 제때에 정확한 가격에 주식을 매매하는 모습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스트레스나 걱정 없이 극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할 생각인가 말 생각인가. 실제로 거래를 해서 돈을 벌라. 거래 기법에 공을 들이느라 수개월을 허송하는 사람들에 대해 들어봤는가? 이런 사람들은 거래 기법을 활용하여 거래를 하지는 않고 그것을 조금씩 고치는 일만 계속한다. 거래 기법에 이것저것을 끼워 넣는데 재미를 붙여 정작 그런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까먹어 버리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실제 거래에 돈을 벌기 위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안심 영역 내에 안주하려고만 하며 거기서 뛰쳐나와 게임을 하기를 거려거린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일찍 시장에서 돈을 빼내면서 스스로를 성공적인 거래자로 생각한다. 그들은 공격적인 매매에 나서지 않고 언제나 그 전에 그만둔다. 거래를 하지 않으면 돈을 잃지 않고 따라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생각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주식 거래에 뛰어든 뒤 어느 때인가부터 차트 패턴을 거래 기법 안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주가를 보면 패턴이 눈앞에 나타났다. 어떤 때는 패턴을 너무 늦게 발견해 매매를 할 수 없었지만 어떤 때는 이탈이 일어나기 전에 패턴을 미리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거래에 나서지 않았다. 그저 패턴이 형성되고 주가가 치솟는 것을 지켜봤을 뿐이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는 두 가지를 했다. 첫째, 이탈이 일어나기 전에 차트 패턴을 미리 알아둘 수 있도록 나의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했다. 이렇게 해서 주가 움직임을 분석하고 거래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둘째, 매수 신호가 왔을 때나 자신에게 주식을 사야 할지 묻지 않았다. 대신 주식을 사지 않을 이유가 뭔지 물었다. 그리하여 거래 횟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익 또한 크게 늘었다. 매도 신호. 제이크와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퀘스타사의 주가가 대칭 삼각형을 하향 이탈했고 거기서 장이 마감됐다. 그것도 매도 신호였다. 나는 다음 달 $300의 손실을 보고 주식을 처분했다. 그런데 매도 후 이틀이 지나자 반등을 시작했다. 주가는 대칭 삼각형의 최고점을 지나 한 주 만에 15%나 올랐고 상승을 계속했다. 나는 제이크의 불운이 나에게까지 옮아온 게 아닌가 의심스러웠다. 그러고는 그 생각이 어이없어서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은 내가 완벽하게 실패한 거래를 했던 것이다. 주가가 뛰어오르기 전에 소폭 하락을 했을 뿐인데 내가 너무 일찍 판 걸까? 더 오래 갖고 있었으면 물론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경험을 통해 그게 요행이라는 걸 안다. 주가가 하향 이탈하면 즉시 주식을 내다 팔고 다시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시장에는 동물보호소에 있는 버려진 강아지처럼 당신의 주의를 끄는 또 다른 차트 패턴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계속 주식을 보유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거래에서 이익을 보긴 했겠지만 매도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마 나쁜 습관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리하여 매도 신호가 있을 때마다 고민하게 되고 결국에는 거래 때마다 불안이 커지면서 손실이 커지게 될 것이다. 신호를 따라라. 거래 신호를 따르고 나쁜 습관에 물들지 마라. 실수를 하더라도 너무 마음 쓰지 마라. 그냥 다음번에는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라. 눈을 감고 똑같은 거래를 상상해보라. 그리고 이번에는 거기서 신호를 따라 거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바란다. 큰 손실은 작은 손실에서 시작된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손실이 커지도록 놔두는 경향이 있어요. 제이크가 말했다. 그러니까 바닥을 치기 이틀 전에야 전부 팔아버리는 거죠. 손실 제한 주문을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작은 손실이 큰 손실이 되도록 뿐만 아니라 수익이 손실로 바뀌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매매 때마다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두라. 거래 계획을 짜고 계획대로 거래하라. 거래로 손해를 본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그러지 말고 거래를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따져보라. 계획대로 했는가? 거래 계획을 세우기는 했는가? 너무 늦게 사거나 너무 일찍 판 것은 아닌가? 큰 그림을 그려보라. 매번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데다 이런 상황이 고쳐지지 않는가?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하라. 다시 수익을 내기 전까지의 모의 거래를 해보라. 그런 다음 모의 거래 때 재미를 본 거래 기법으로 실제 거래를 해보라. 어떤 하나의 거래에 집중하지 말고 1년의 거래에 신경을 써라. 오늘 감수해야 하는 작은 손실은 한 달 전 당신이 벌어들인 수익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할 수 있다. 자신의 거래 기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지 생각해보라. 시장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기계적인 것이든 주관적인 것이든 거래 기법을 이런 변화에 맞출 필요가 있다. 무엇이 수익을 가로막는가? 거래 장벽은 수많은 형태로 등장한다. 나도 그 가운데 하나를 직접 경험했다. 언젠가 신문에서 증권회사들이 예상보다 괜찮은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을 때였다. 내 중개인도 이를 언급했는데 뉴스가
알려지자 주가가 껑충 뛰었다. 회사에서 내놓은 2004년도 전망도 온통 장밋빛이었다. 그래서 주가가 약간 반락했을 때 나는 그 회사의 주식을 매입했다.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했다. 나는 주가가 깃발형으로 형성하며 치솟을 것이라 확신하며 포지션을 2배로 늘렸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하락 추세를 형성하면서 내가 산 주식의 상승 동력을 빼앗아 갔다. 나는 주가 상승을 너무 믿고 있었기 때문에 13%나 손실을 봤다. 평소의 2배에 해당하는 손실이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을 때라도 시장이 내가 틀렸다는 것을 말할 경우 나는 주식을 팔아치운다. 나는 이제 내 계획을 충실히 따른다. 시나리오 트레이딩을 피하라. 시나리오 트레이딩은 어떤 생각이나 소문, 이야기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경고 신호는 이야기를 믿고 싶어하는 열정 아래 파묻힌다. 사람들은 세이런의 노랫소리에 현혹되듯 뻔히 실패로 끝날 거래에 뛰어든다. 그들은 TV에서 혹은 경제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영업보고서를 본다.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고 있다고 당신을 믿게 만드는 시나리오는 사방에 널려 있다. 하지만 믿지 말길. 추세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 예전에 금강주를 산 적이 있어요. 제이크가 말했다. 그래서 금값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죠. 수많은 전문가를 인용한 어떤 컬럼니스트의 글을 봤는데 금값이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도 금값은 계속 떨어졌어요. 추세가 반전하는데 2년이 걸리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시겠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빈 주머니를 보여줬다. 그 해에는 개인 퇴직금 적립 계정에 돈을 넣지 못했어요. 그나마 남은 돈은 건강보험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는 주먹을 쥐고 있었다. 주먹을 너무 꽉 쥐었던 탓에 손가락 관절들이 하얘졌다. 보험회사들이 정말 싫어요. 전에 듣는 소문이나 정보는 무시하라. 채팅방에서 소문이나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는 것은 거래자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다. 채팅방에서 좀 알려져 있는 누군가가 전망이 밝다면 어떤 주식을 사라고 한다. 그 주식은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지만 단번에 5달러로 뛰어오른다. 그렇다. 그의 말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가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적당한 때가 되면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그가 자신의 주식을 당신에게 팔아넘길 것이라는 사실이다. 채팅방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말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라. 그리고 실수를 했다 싶으면 그 즉시 팔아치워라. 가격 목표를 정하라. 수익 목표 또는 손실 목표가 없으면 성공적인 거래자가 되기 힘들다. 그것이 없으면 시장에서 언제 빠져나와야 할지 어떻게 알겠는가. 때때로 수익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천정을 예측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손실 목표는 당신의 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두는 지점이 된다. 수익 목표를 정해두지 않았다면 추세가 변해 시장에서 나오기 전까지 주가 상승에 따라 손실 제한 주문의 가격을 올려줘야 한다.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라. 정신적 만족인가 아니면 돈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정신적인 만족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주위를 보면 서류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보든 상관없이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끝까지 주식을 갖고 있다가 다시